안녕하세요. 행복을 주는 서비스 전문 과장으로 인사드리게 된 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과정에 여러분은 혹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나요? 저희 과정은 이 산업 특강에 맞는 산업 분야에서도 지금 가장 앞으로 중요하게 되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많은 서비스를 받고 계실 텐데 앞으로 이 산업의 서비스는 굉장히 큰 영향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행복을 주는 서비스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명은 행복을 주는 서비스 전문가 과정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번 과정의 시작은 우리가 이제부터 다루게 되는 서비스 산업의 현주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은 더 정보를 얻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자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요즘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보시면 들으시는 흔한 이야기, 저성장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맞습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이죠.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예전 우리가 한참 힘들게 살았던 70년, 80년대가 사실은 좋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0%대가 넘었죠. 그런데 점차 80년대 9%대로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5%대로 그리고는 지금은 3%대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됐네요. 어떡하죠? 네, 버텨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를 한번 살펴보면 2025년, 뭐 사실은 먼 것 같지만 이제 10년 남은 우리의 한국의 저성장은 2%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 옆에 가까이 있는 일본 이야기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이제 뭐 0%대 성장이다.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국가도 지속 가능하고 우리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한 우리 대안이 바로 서비스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정보를 좀 보면 OECD에서 우리의 지금의 전체 산업의 GDP 비중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렇게 선진국 대비했을 때 한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우리나라가 뭐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큰 발전을 했는데요. 그 발전에 있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요 포커스는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여기 지금 뒷배경으로 나오는 화면을 보셔도 오늘 산업 특강인데 저도 아까 딱 와서 봤는데 뒤에 나오는 산업의 특강의 대부분이 제조업의 좀 느낌이 있네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희 나라의 전체적인 산업 구조는 여전히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지금 미국이나 영국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80%에 육박하는 서비스의 산업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60%대를 못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은 어떤 면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의 서비스 산업의 현주소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시청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는 서비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국내외 전체 경쟁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 점점 어려워지지 않나요? 네, 점점 하는 일이 많이 할수록 내가 좀 쉬워져야 되는데 난이도는 점점 어려워져서 실제로 내가 일을 하는 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 일반적으로 뭐 진상 고객부터 시작해서 블랙 컨슈머 뭐 이런 단어까지 나올 만큼 고객들의 요구사항들이 막 높아지면서 현장에서는 아주 힘들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감정노동의 이야기 요새 많이 나오는 숙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지금의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의 지금까지 발전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비스의 자동화가 지금 아주 물결이 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비스 산업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역할 사실 심히 걱정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 우리의 생산성은 높냐? 네, 여기서 생산성은 뭐 다 개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흔히 전 세계에서 노동 강도가 가장 세다고 합니다. 네, 근무 시간 뭐 12시간, 15시간 막 이렇게 근무해요. 근데 문제는 남보다 10시간, 15시간 일은 하는데
그 시간 대비 뭐요? 아웃풋이 적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높일 것이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게 여기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뭐 고객한테 편지 하나 보내고 전화 한 콜 할래도 법 규제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흔히 요새 개인정보법이 굉장히 큰 이슈죠. 그런 차원에서 법 규제는 점점점 우리의 탈당을 좀 좁힙니다. 이걸 여러분이 조금 더 인식을 도와드리고자 사례를 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요즘 쇼핑을 어디서 가장 많이 하십니까? 네, 저도 바쁘게 일하고 뭐 또 살림하다 보니 홈쇼핑 많이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홈쇼핑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 글로벌 회사가 아마존이라는 회사. 예전에는 책만 팔았지만 지금은 모든 제품을 거의 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마존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오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 아마존의 현재 경쟁력 한번 볼까요? 네, 혹시 여러분도 신문지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지금 제품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제가 봤던 자료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두 그룹의 TV를 아마존에서 직구를 할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최저가의 몇 프로? 네, 거의 50%면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고 있네요. 이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아마존만 직구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어떡하죠? 쓰고 싶지 않은가요? 네,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홈쇼핑 쪽의 회사들과 거래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도 모두 비상입니다. 자, 이 난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제가 90년대 중반부터 이쪽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많이 그러면서도 2000년대까지 승승장구했던 시장이 통신 시장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뭐 여러분 뭐 며칠 전에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계속 통신 시장마다 정지 먹었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경험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네, 다 아시겠죠? 이제 가질 만큼 다 가졌습니다. 네, 흔히 아까 저성장이라는 첫 화두를 드렸던 것처럼 통신시장이 이제 포화시장인 거죠. 일명 A라는 회사 거의 물건을 쓰고 있는 고객을 뺏어오지 않으면 내 고객을 만들 수 없는 시장이 되고 있어서 요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느라 이 통신시장 전체가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더 나은 서비스를 가져가게 될 거냐. 여기서 그럼 잠깐 한번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여러분 혹시 핸드폰 이제 어떤 도구를 쓰십니까? 주로 통신의 도구를 쓰시나요? 요즘 통신보다 카톡이 더 많고 카톡보다는 또 다른 게 뭘까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그림도 그리시고요. 어떤 면에서 뭐요? 글도 쓰시고 전 세계 구글이라는 뭐 내지는 뭐 지도를 통해서 세계 구경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는 핸드폰의 기능 자체가 달라졌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서비스 산업에서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낸 최고의 부가가치 아닐까 싶습니다. 알고 보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만들었지만 그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했던 건 그것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21세기를 끌어가는 게 서비스 산업이라는 걸 반증하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가장 철가방이라고 했던 금융시장 한번 바라볼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요즘 금융시장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고객들이 지점을 찾아오지 않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은행들이 지점을 축소하겠다 뿐만 아니라 ATM 기계도 없애겠다. 뭐 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보시죠. 이번 달에 혹시 은행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갔는데요. 바빠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갈 일이 없죠. 왜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놓은 핸드폰 때문에 모바일로 모든 뱅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뭐 고객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 혹시 들으셨겠지만 신문지상이나 뭐 방송에서 금융기관에 많은 지점들이 어때요? 통폐합되고 폐쇄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큰 건물에 1층에 가면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은행이 지점으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들이 점점점 1층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만큼의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수익률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을 닫아야 되나요?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안을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했던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아마 시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어떤 은행들이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 은행이 있긴 하지만 한 은행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용하시는 은행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가끔 이용하는 은행입니다. 네, 여러분이 은행하면 생각했던 흔히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네, 예전에 비해서 문턱이 낮아졌죠.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은행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곳이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산뜻한 디자인으로 바뀐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산뜻한 디자인이 그냥 디자인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 있죠? 고객들이 편하게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곳이 스마트 브랜치라고 소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객들이 가셔서 네, 서비스를 어떻게요? 네, 다양하게 받으시는 거죠. 여기 혹시 화면에 보이시는 네, 동영상 같은 네, 화면 보시나요? 그 아이패드, 아이폰이 큰 화면으로 들어가 있는 거 같죠? 이게 전자로 네, 내가 들어가서 직접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창구에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고객들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자기 업무를 다 보고 그리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이런 공간이 왜 이렇게 변화하게 됐을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은행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객들이 은행과 거래를 계속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최근에 미국을 좀 갔다가 본 은행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움쿠아뱅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곳은 제가 시애틀을 갔었는데 그 시애틀 구석구석에 생각보다 지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큰 데도 있고 좀 작은 데도 있는데 아까 보셨던 우리 국내 은행도 변화가 시작이 된 것처럼 여기에 네, 외국의 은행들도 변화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그냥 딱 보시기에 혹시 호텔과 같은 느낌 아니십니까?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럭셔리하고 네, 이곳이 호텔인지 아니면 은행인지 알 수 없는 고객들을 최고급의 수준으로 모시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를 보게 되는데요. 네, 고객들이 와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정보들을 편안하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환경을 통해서 네,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일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가장 또 하나의 사례로 은행이 그냥 고객을 오셔서 은행 업무만 보시는 곳이 아니라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네요. 그래서 고객들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고 고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일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은행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뭐 혹시 네, 각자의 업무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말씀 회사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차별화해라, 경쟁력을 갖춰라, 뭔가 나은 서비스를 해라. 네, 그리고 또 요새 뭐 아시다시피 이 나라 정부가 창조 경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까지 했던 서비스 산업조차도 이제는 기존에 했던 가지고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나은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고객들이 도대체 우리 은행에 또는 우리 백화점에 또는 우리 병원에 어떤 서비스를 원할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개 더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여러분이 지금에 사는 세대는 사실 은행이라는 곳이 온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가서 직접 만나 통장을 만들고 도장을 찍고 돈을 찾고 돈을 뭐 입금하고 이랬던 시대죠. 근데 이제 서비스 산업도 시대적인 발전에 따라 온라인화되고 있는 시대가 가장 큰 변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알려진 캐피탈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 회사는 지점으로 운영되지 않고 고객센터에서 고객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여러분이 아마 은행 거래 하시면서도 흔하게 우리가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를 이용을 하실 텐데 거기하고도 좀 차별화가 돼 있네요. 어떤 차별화가 돼 있을까요? 한번 내용 살펴볼까요? 굉장히 네,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인력을 콜센터에 배치해서 한 달에 250만 통 이상의 전화를 처리하고 한편 전화에서 실시간 웹채팅 등 뭐 다양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아마 여러분들 고객센터 이용하시면서 가장 불편한 중에 하나가 뭔가요? 전화를 하면 빨리 사람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받나요? 아니죠. 네, 어떻게 해요? 기계가 받습니다. 흔히 ARS라고 하죠. 예, 그래서 여기저기 누르고 또 한참 대기해야 직원이 받아서 그게 불편하다는 얘기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고 또 제가 고객센터 분야에도 강의를 나가는데 고객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회사는 흔히 말하는 그 ARS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왜 ARS라는 걸 운영할까요? 그동안 국내 운영 정책에 있어서의 전략은 비용 효율성이었습니다. 가능한 비용을 줄이자.
왜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전화로 고객한테 뭔가 안내해 주는 건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갖추고 인력을 구성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등등등이 많은 비용으로 생각이 됐던 거죠. 근데 이 캐피탈원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객 집단별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에게 어때요?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고객 관계 관리, 그래서 CRM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 CRM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네, 고객과 관계를 관리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과 평생 가겠다는 거죠. 그래야 기업이 지속성을 가져가고 그래야 기업이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측점에서 실제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고객들이 전화를 할 때는 고객의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가 주로 이용하는 패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패턴을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걸 지능적으로 고객과 가장 적합하게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하고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즘 이 이슈의 가장 큰 이슈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카드를 써서 한 달을 보면 내가 카드를 통해서 쓰고 있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마트 몇 번 가고 뭐 은행 한 번 가고 뭐 아니면 뭐 영화 한 번 보고 뭐 등등등 그렇게 이제 패턴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 패턴에 맞게끔 고객에게 어떻게 해요? 적임자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상담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요?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왜 전화를 했는지까지 전화 오는 순간 확인해서 고객의 정확한 정보를 고객이 원하는 순서, 원하는 방법으로 드리니까 만족도가 어떨까요? 높겠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만족이 높아진 고객들은 결국은 어떻게 할까요? 해피해지겠죠. 그러면 뭔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때 바로 뭘 할까요? 네, 그냥 그렇게 해피해지고 고객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한 수익성을 여기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객에 대한 불만이나 문의 해결이 다 하고 나면 이번엔 이 고객에 대한 사전 패턴 분석을 다 했기 때문에 그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다는 걸 이미 사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예를 들어 홈쇼핑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주문을 해요. 근데 물건을 주문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하시면서 추가 주문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뭐 하냐? 흔히 말해 크로스셀링이라고 하죠. 교차 판매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냥 단순히 전화해서 주소 바꿔주세요. 내지는 전화번호 확인해주세요. 뭐 계좌번호 확인해주세요. 라는 문의로 고객은 전화를 했지만 이 고객에 대한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객의 니즈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서비스가 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금융기관도 사실은 이 작업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은행이나 백화점이나 뭐 이런 여러 군데 전화를 하게 되면 미처 알지 못한 정보를 주고 있는 회사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바로 그런 작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CRM을 통한 고객 관리를 통해서 꽤 많은 서비스의 창출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 산업이라는 거,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다시 얘기하면 서비스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하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하나가 뭐냐면 공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시장 가도 이거 서비스 없어요? 라고 하고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뭐죠? 계란 말이 이 정도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젠 더 이상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서비스의 개념에 있어서 로우부터 하이까지 본다면 분명히 속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단순히 고객에게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서비스는 앞으로 이 산업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은행 얘기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요즘 즐겁게 가시는 데가 스타벅스 아니신가요? 네, 별다방이라고 우린 얘기하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커피를 마시게 됐나요? 자, 스타벅스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냥 커피는 원두 사다가 내가 집에서 갈아 먹으면 몇십 원 안 듭니다. 원두의 기본적인 원재료 가격은 높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를 캔이라는 걸로 만들어서 우리가 슈퍼에 가서 편하게 그냥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먹으면 대략 1,000원에서 한 1,500원이면 우리가 커피를 마시게 되죠. 근데 그걸 스타벅스에 가서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에 지급하십니까? 네. 저희 부모님은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커피를 먹는지 모르시겠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렇지만 고객들은 흔히
흔히 말해 우리가 가는 커피숍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래서 채우는 욕구가 뭘까요? 커피 마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일부 커피숍은 사실은 커피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공간대여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동감하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젠 사람들은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만의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나만의 몰입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서도 쾌적하고도 편안한 공간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타벅스는 그냥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채워주는, 어떤 거요? 좋은 음악도 듣고 그러면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기분 좋은 향을 맡으며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잠시의 휴식 또는 즐거운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아주 럭셔리한 공간들이 뭐 흔하게 누구나 가지 않는 그냥 일부의 호텔 서비스 정도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했지만, 우리가 지금의 이런 커피 문화가 만들기 전까지는 흔하게 그냥 작은 커피숍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스타벅스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어때요? 부가가치를 주고 그리고 기업은 수익을 얻는 모델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서비스 산업은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젠 더 이상 그냥 단순히 친절하다, 기분 좋은 서비스를 해준다가 아니라 도대체 이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부가가치로 제공해서 고객들을 더 우리의 고객으로, 그래서 다시 올 수 있는 고객으로, 또 구매하는 고객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 중심은 바로 서비스고, 그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만드냐가 사실 아까 보셨듯이 이제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하고 계시다. 자, 그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고 보면 뭘까요? 결국은 그 제조한 물건이 고객에게 뭐요? 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일명 핸드폰을 주면 통화 서비스를 주던 아니면 검색 서비스를 주던, 바로 그렇게 서비스와 이젠 제조업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 고객들의 니즈를 채울 수 있는 서비스를 여러분이 이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산업 또는 여러분 하시는 일에 적용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서비스 산업은 변화가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2장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식을 드리고 오늘 첫 장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